블로그에서 윤과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기 대답 좀 해주세요. 아니 너무 막 이렇게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거 말고 어제도 강의했었거든요. 어제는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해서 대구에서 오시고 청주에서 오시고 세종에서 오시고 대전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우리 다 대전 분들이라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다른 거 어제 했던 것도 가볍게 한번 해드리고 할게요. 이렇게 안 좋으면 그냥 이렇게 일단 천천히 안전하게 부자 되기예요. 제 모토인데 결국 그냥 어느 정도 편안하기만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너무 조급하잖아요. 뭐 1억 넣어서 1억 먹는 게 당연한 것 같고 2억 넣으면 2, 3억씩 오르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냥 빨리빨리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막 모든 시장이 다 오르는 데까지는 오래 걸릴 거예요. 내가 잘 찾고 잘 골라야지 뭐 3천 넣고 3천 먹지 5천 넣고 5천 먹지. 근데 예전처럼 뭐 3천 넣었는데 2억 3억 이렇게 먹는 시장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준비하면서 천천히 마음 편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찬이님이 토마토님이 그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막 너무 조급하니까 연끌을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에 7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7억이 떨어져. 그러면 2억을 갚아야지 대출이 연장이 되거든요. 안 갚으면 연장이 안 돼요. 그럼 집이 경매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땅도 마찬가지고 지금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넘어가고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부자 안 돼도 되고 그냥 천천하게 안전하게 가다가 보면 갑자기 뻥 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빨리빨리 돈 조금 넣고 빨리 부자 돼야지 뭐 이런 생각 말고 그냥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목차는 제 소개고요. 그리고 투자를 왜 하게 됐나, 그리고 투자 마인드, 그리고 투자 기준, 제가 하는 것들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기본 강의만 하면 조금 막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5천으로 시작하는 투자 맛보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5천 정도는 그래도 있겠지. 여기 5천 정도는 있겠지. 라는 생각이에요. 뭐 더 있으시면은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서 그 가격대에서 보는 부분들도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도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말고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36살이죠. 88년생이고 10년 동안 일했어요. 금융권 다니고 있고요. 투자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말할 땐 되게 작은 돈이잖아요. 1억 넣고 1억 먹어야지. 뭐 1억을 되게 쉽게 입에 올리는데 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10년 전에 취업해서 3년 동안 그냥 빨리 1억을 모았어요. 모은 다음에 바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7년 정도 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실거주 한 채랑 땅이랑 재개발 입주권 3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1+1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를 제 블로그에는 그냥 한 번씩 진짜 완전 실패한 거 빼고는 큰일 났다 하는 건 안 올리고 여기도 없는데 괜찮은 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보시면 조금 있긴 한데 그냥 강의 같은 거 하면서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왜 이걸 샀고 이걸 왜 가지고 있고 왜 안 팔았고 그리고 이걸 잃어가는 과정이 별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생산자 똑같이 블로그 임대인 직장인 하고 있는데요. 그냥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다 쓰기 바쁘잖아요. 커피 사 먹고 뭐 스터디룸 빌려서 뭐 스토리룸 빌리고 핸드폰도 사고 끝나면 밥도 사 먹으러 가고 다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소비보다는 세상에 계속 뭔가 만들어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생산자로 어떻게든 활동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10년 전에 이 사람 알아요? 네. 이 사람이 했던 개그인데 안악하고 좋은 집 2억 3천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되게 조롱을 했던 그 정권을 욕하던 거였거든요. 2억 3천이 내 이름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안 사려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말을 해요. 아, 전세 살면 되지. 전세 다 돌려받는데 월세 살면 되지. 뭐 돈도 없는데 뭐 월세 살면 되지 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 전세가 보통 7억 하거든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12억, 13억 정도 하고 그 멀티플이라고 하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전세가 5억이면 집값이 7억, 8억 그럼 1.56배 되죠. 서울은 2배거든요. 그래서 12억 하면은 전세가 한 6, 7억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하에 주차장 있고 커뮤니티 시설 있고 이런 데 말고 그냥 중간 정도의 아파트, 이 정도 해요. 그래서 전세를 살려고 해도 전세값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투자 계기는 아파트로 가자. 이것도 그 당시 하던 개그였거든요. 그때 저희가 주택에 살아가지고 아파트가 없었어요. 근데 아파트에 안 살아봐서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계속 이런 아파트로 가자 이런 게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야겠다. 내가 진짜 아파트에 가야겠다. 그래서 10년 전 취업을 했는데 그때 또 다가구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취업 주소를 쓰잖아요. 하여튼 연락망이 있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연락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 주소를 다 적는데 저만 다가구에 사는 거예요. 10년. 그래서 내가 지금은 내가 다가구에 살아도 한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그때도 다가구 살고 있으면 내 잘못이다 생각을 해서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1억을 모아서 바로 산 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 한숲 아파트 아시는 분 있어요? 알아요. 뭐 여기는 원래 거기 사셨잖아요. 히토미님은 이 근처 사시니까 아시고 한숲 아파트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한남대 옆에. 한남대 옆이에요. 이걸 왜 샀냐면 제가 여기 살았어요. 여기 살았고 아버지 직장이 여기예요. 지금도 여기거든요. 아버지 직장이 여기고 그리고 저도 여기서 출퇴근이 멀어봐야 뭐 다 있는 곳들이 발령이 나도 20분, 30분 내, 뭐 길어봐야 35분이라서 외국 보지 마세요. 이런 데는 사시면 안 돼요. 보지 마고. 그래서 여기를 산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2억을 다 모으려고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대출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집을 살 때 대출 받는다는 개념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집값이 안 올랐어요. 이게 11년이고 19년인데 10년 동안 안 올랐어요. 집값이 오르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을 받고 3억짜리를 사 대출을 2억을 떼어 그럼 이게 4억은 가야 내가 이자를 빼도 돈이 남잖아요. 근데 이건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개념도 없고 대출에 대한 개념도 없고 갭 투자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싶은 곳, 여기 살면 괜찮겠다. 이것도 잘 모르는 게 제가 막 임장을 여러 대 다녔으면 여기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우리 집은 없네. 여기는 이런 게 좋은데 여기는 없네. 그런 거에 대한 비교가 하나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여기 한 7천 주고 갭투를 했거든요. 갭투를 했는데 안 올랐잖아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뭐였냐면 이랬어요. 세종시 미분양 2014년도 정도 맞죠? 2014년도 이때 세종시가 미분양이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쳤잖아요. 그 아파트가 지금 다 이 당시에 미분양이었어요. 그래서 막 가서 줄 서서 아파트 가지고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 미분양이 줄고 대전이 늘었어요. 그때 미분양이 뭐 하카동에 있는 그 오투그란데 이쪽이나 뭐 미분양이 막 넘쳐났었거든요. 그래서 주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집값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신축 뭐 새 집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아. 뭐 이런 생각도 많고 대전에 이전에 막 좋은 새 집이 잘 없었거든요. 둔산동은 다 구축이고 심지어 이때가
도안동이 미분양이었어요.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도안동. 도안동 하면은 거기 길도 없는데 누가 사냐? 거기 뭐 편의점도 없다더라. 거기 지금 다 미분양이 이럴 때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 사람 이렇게 미분양이 막 이 당시에 엄청 늘었어요 다시.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이 제가 한 숲에다가 돈 꼬라박았을 때 4천 그 당시 뭐 3천 이랬거든요. 그 분양가가 3억이 안 했을 거예요. 뭐 2억 9천 세종이 이랬거든요. 1000마을 이런데 2억 9천 뭐 이러고 세롬동도 그 당시 조금 했는데 그때 뭐 3억 2천 뭐 이랬어요. 분양가가 지금 10억이죠.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세종에 갔는데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세종이 그 당시 어땠냐면 1000마을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3생활권 4생활권 간 밑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 짓고 있는데 밤이니까 어두워서 안 보이고 이쪽도 아파트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찜질방도 없어서 찜질방도 없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임장을 했으니까 밥 먹으려고 하는데 불 켜져 있는 데가 치킨집밖에 없어. 밥집이 없어.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무도 집을 안 살 때. 근데 그 당시 우리 회사나 누가 흔들리 가서 막 2, 3천 주고 3, 4천 벌어오고 계속 지금 보면 되게 어리석죠.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몇 억을 벌었을 텐데. 근데 이때는 다 2, 3천 들고 가서 3, 4천씩 다 가지고 와서 막 밥 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이거 팔고 투자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도 돼요? 질문해도 돼요. 2, 3천 가지고 어떻게 3, 4천 벌어 왔어요? 그 분양권이 3천이었어요. 피가 없고 줍줍이었으니까. 그리고 있으면은 그냥 막 3천 줄게 팔어 하면은 그냥 파는 분위기였어요. 세종 망했다. 진짜 세종에 그 천마을이랑 뭐 세론동 조금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밥집이 없어. 그 BHC, BBQ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치킨 먹고 왔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럼 그 3천 주고 산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회사 사람들. 아니 그 사간 사람들. 사간 사람들은 뭐 모르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누군가 사갔겠지. 근데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뭐 다른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화면이 안 바뀌는 거. 없어졌어요? 네, 보이는데.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여기 나온 거. 여기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중간중간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응도 잘해주시고 좋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 여기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 뭐 보고 들어갔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여기 말고 여기 있죠. 이쪽 강 바로 건너 이쪽 말고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는 아파트 짓고 있고 그래서 어두워가지고 아파트 짓고 있는지도 몰라. 안 보여. 캄캄해. 여기 빛이 하나도 없어요. 가로등이 없으니까 빛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가 어렴풋에 그 콘크리트 올라간 것만 보여. 그래서 내가 선생님 망했는데 이걸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던 때였거든요. 지금은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 이걸 보면 이렇게 그때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거밖에. 여기 짓고 있고 여기 조금 있었겠죠.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너무 어두워가지고. 근데 이게 다 들어왔잖아요. 돈 때려 박아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다 만들어질 걸 보고 갔겠죠. 나라에서 때려 받고 있으니까 돈을. 그래서 지금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계획만 해둔 거거든요. 이거 들어오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이게 세종시를 아니까 이거 들어오겠네, 좋네 하지.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 못 살걸요? 가서 돈 된다고 사라고 해도. 오송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오송? 오송 네. 모르시는 분 손. 알아요. 다 아신다고 하고. 오송 지금 여기거든요. 이거 들어왔잖아요.
여기 들어오겠죠. 지금 논밭밖에 없는데 알면 들어가는데 모르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대충 알 거 보고 들어가면은 여기도 돈이 된다. 어쨌든 여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P가 이 당시에 분양했던 게 뭐 그래서 도안동 다 거의 어느 정도 분양하고 했던 게 이거예요. 복수동자리 아시는 분 있으세요? 대충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 복수동자리가 8대2였어요. 8대1 경쟁률이. 근데 그 당시에 보통 경쟁률이 100대 50대 1, 100대 1이었거든요. 100대 1. 그리고 여기 반석더샵이에요. 반석더샵은 한 50대 1. 이것도 누가 하냐 그랬어요. 야씨 그 구성 누가 하냐. 근데 이게 2대 1, 3대 1 좀 이렇게 됐거든요. 평균 3대 1이네요. 그래서 이게 초피가 800인가 그랬어요. 700, 800. 진짜 이거는 아무도 안 간다. 야 여기 아파트 지으면 누가 가냐. 야 신탄진보다 못하다. 신탄진 도면 스위치가 900에 있거든요. 950. 그런데도 그 당시 사람들이 야 신탄진은 평당 80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때였거든요. 그 당시 분양가가 1100, 1200이었어요. 이때 저희 성대동 아이파크 있죠? 그게 1575쯤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 1200, 1100, 1200이었는데 야 1600 하면 누가 받아주냐 그거. 야 난 안 넣는다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다 팔리고 그것도 쇼피가 붙었죠. 그리고 뭐 목동더샵도 1300, 1200 얼마인데 야 목동은 1100에 해야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가서 제가 이걸 700에 두 개를 샀어요. 두 개. 700에 하나, 800에 하나 동호수 높은 걸로. 그래서 한 4천, 5천, 6천 뭐 이 정도 남겨 먹었거든요. 하나당. 그래서 좋다. 나도 후보다 하고 왔는데 이게 P가 1억대 초반까지 갔었거든요. 1억 한 1천, 1억 2천 여기까지 갔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안 산다며 경쟁률도 나잘 팔았는데 이런 생각할 때였어요. 반면 여기는 쇼피가 한 3천 이렇게 붙었었어요. 반석은. 그래도 좀 기반 시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3,800에서 300. 그 당시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야, 분양권 하면 돈 되니까 그냥 일단 싼 거 있으면 사오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때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어와서 그래서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분양이 다 끝나갈 때 이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거든요. 3년 전에 울산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관광버스 타고 온다며 진짜야. 이거 소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관광버스 타고 온다. 2분 들어보고 3분 들어보고 나머지 분들은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고 여기는 들어봤어요? 이때 그냥 대전에서 일하고 있으면 야 관광버스 타고 와서 샘머리 한 사람당 5개씩 주워갔대. 뭐 매물 있는 거 집도 안 보고 그냥 도장만 다 찍고 가져갔대. 이런 때였거든요. 샘머리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네. 몰라요? 샘머리가 어디냐면 둔산 이동인데 수정타운 위쪽에 있는데 거기 강뷰가 나와요. 근데 거기가 둔산동에서 좋은 입지는 않은데 그 서울 사람들이랑 와서 사갔거든요. 부산이 먼저 오르면서 부산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서울을 막 갭투자를 막 다 찍어간 거예요. 그때 하나당 7, 8천, 뭐 1억 이렇게면 하나 서울 찍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이 오르니까 서울 아줌마들이 아씨 안 되겠다, 싼 데 어딨나 하다 보니까 대전을 찾아서 샘머리도 찍고 그 맞은편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씩 다 찍고 삼천동, 뭐 둔산동 이렇게 다 찍고 막 가져갈 때였어요. 그때가 2017년도거든요. 이때 그리고 2년 지나고 이렇게 올랐죠. 미친 듯이. 그래서 다 먹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막 분위기가 누가 빠시옹 아시죠? 네. 그 사람이 대전을 찍으니까 강사들이 대전으로 가자 해서 관광버스 빌려서 아침에 그냥 술 먹으면서 와가지고 취해가지고 막 2장 다 5개였어. 그러니까 서울은 갭 투자하려면 그 당시에 한 3억, 4억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5, 6천이면 살 수 있잖아요. 갭 끼고. 그러니까 한 사람당 뭐 4개, 5개 이렇게 다 찍어 갔었거든요. 샘머리부터 해가지고 둔산동 한 바퀴 돌고 그냥 돈 벌었다 하면서 올라갔대요. 그때도 대전 사람들은 야
새 거 있는데 새거 분양권 하면 되지 왜 이런 다 낡은 걸 샀대? 야 설산 막 이러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3년 지나고 미친 듯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한 6천 주고 오시고 어디로 가는겨? 뒤로 가야죠. 뒤로 했던 거. 이걸 네. 이거 6천인데 안 올랐잖아요. 근데 여긴 6천에서 다 벌고. 그래서 그냥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똑같은 돈이라도 어떤 걸 사면 그냥 저녁이고 어떤 걸 사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소액 투자를 봐요. 여기 이제 딱 처음 시작하면 소액 투자를 보거든요. 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돈에 눈이 멀어서 이제 막 소액 투자하는 법 막 검색해가지고 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잘 아니까. 잘 알수록 소액 투자를 해도 되고 잘 모를수록 고액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더 안전한데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을수록 더 전세랑 매매가 갭이 벌어지잖아요. 둔산동만 봐도 한 2억 있어야 되고 도안동은 3억 있어야 되고 뭐 죽동도 3억 있어야 되고 반면에 용전동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잘 모르는 파남동, 신흥동, 뭐 선화동 이런 데 있는 비례동 이런 데 아파트들은 5천, 6천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더 좋은 동네잖아요. 둔산동, 죽동, 도안동 이쪽이 더 좋은 거일수록 더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 보면 나랑은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보고도 내가 어느 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가 되려면은 3천만 원을 딱 떠올려. 그럼 3천만 원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단지가 못해도 한 20개는 생각이 나야 3천만 원 있으면 한 20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네. 그럼 그 20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은 돈을 많이 모아서 누가 봐도 좋은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잘못 사면 그냥 항상 묶이는 거예요. 그냥 주택 팔지도 못하고 주택수만 잡혀가지고 청약도 못하고 대출도 못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빨리 돈을 모았던 거는 이런 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누가 예금하라고 말 안 하잖아요. 저축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한숨 아파트는 파셨나요? 당연히 팔았죠. 그래서 지금 저축하라고 예금하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빨리 돈 모아서 투자하라고 하지. 야 2천만 원 있으면 2천만 원 벌 수 있대. 이거 하자. 3천만 원 있어. 야 그럼 180 보면 돼. 3천만 원 벌자.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은 되는데 이 사람 강의를 들어도 대부분 못 하실 거예요. 용기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이거거든요. 풍차 돌리기. 이거 들어보신 분 손. 이게 계속 예금을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했고 그냥 돈 많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200짜리, 100짜리 3개, 4개, 5개 해서 밀려도 그냥 어떻게든 다 꾸역꾸역 만기 되면 한 번에 채우고 해서 그렇게 100, 200짜리 계속 굴렸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해요. 근데 저는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많이 아신다면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최소한 1억은 모은 다음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1억을 모으면 대출받아서 2억 가지고 좋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실패하지 않은 물건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가는 물건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 솔직히 1억 모으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기 때문에 뭐였어요? 뭐였어요? 아니요. 1억 모으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5천으로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면 5천으로 하면은 좀 여러분은 트로도 못 봤는데 이런 데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5천으로도 분명 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직장인이 3년에 1억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모았냐?
블로그를 했어요. 블로그 협찬이거든요. 이게 다 7월달에 8월 저번 달 8월달이죠. 8월에 갔다 온 거거든요. 이게 다 그냥 이런 걸 그냥 잘 먹고 다닐 수 있어요. 블로그 하면. 그러니까 돈 모으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번 휴가 때거든요. 이번 휴가 때인데 8월 휴가에 다녀왔는데 이것도 다 그냥 블로그로 협찬 받아서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연을 좋아하는데 요즘엔 공연은 협찬을 안 받아요. 그냥 제가 좋은 자리 가서 보려고 다 돈 내고 보는데 이것도 다 7월달, 8월달. 근데 공연도 그냥 내가 어느 정도가 되면 다 협찬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극단적으로 아껴서 돈을 모으면은 내가 뭔 후사를 누리겠다고 진짜 이렇게 혼자서 계속 쓰러질 거예요.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쓰러질 건데 꼭 블로그가 아니라도 요즘엔 인스타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하면은 할 수 있다. 하면은 그래서 적당히 놀면서 1억을 모을 수, 5천을 모을 수 있어요. 5천. 1억은 좀 힘들고 5천을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모은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주식이 있어요. 10만 원짜리야. 근데 이게 다음 달에 20만 원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 편의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 모을 거잖아요. 돈 넣으면 바로 2배가 되니까.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 5천 나오면 5천 벌 수 있는 데가 눈에 보여요. 그게 눈에 보이면은 돈 아끼기가 쉬울 거예요. 아씨 이거 아껴서 빨리 1억 해야지. 1억 넣으면 2억 되니까 2억 해야지. 막 어떻게든 돈을 모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돈을 극단적으로 아끼는 것보다는 극단적으로 좀 힘드니까 진짜 빡세게 한번 저 이런 걸 요즘 다 돈 보고 다니거든요. 제가 올해 이제 볼 공연만 한 13개, 14개가 있어요. 지금 예매를 해둔 게 11월까지 예매가 다 잡혀 있거든요. 저 처음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빡세게 모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늘어나니까 이런 데다가 돈 써도 그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제가 월급을 아무리 써도.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지가 않거든요. 지금 보면 되게 긴데 아씨 언제 돈 모아 막 언제 투자해 언제 올라 이 기간이 되게 긴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 한 7, 8년 이제 한 10년 했죠. 투자 7년 했죠. 돈 모으는 기간까지 하면 10년 했고 그래서 10년만 버티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냥 진짜 과소비만 안 하고 적당히 어느 정도 쓰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년만 참아라. 왜냐면 지금부터 이걸 계속하면 10년 뒤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고 투자를 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속도가 보인 다음에 뭐 이렇게 먹고 다니든 말든 해도 그냥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저는 이것도 내 돈 주고 하는 게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냐면은 이게 저는 협찬받거나 뭐 협찬받아서 무료로 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맛있는 걸 먹어도 대부분 법인카드 쓰는 사람들은 그냥 회사 돈을 먹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들은 그냥 그거 카드 긁으면 다 세금으로 먹는 거거든요. 법인들도 다 세금으로 먹고 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은 당연히 다 돈 받고 먹고 그래서 한 공간에서 똑같이 밥을 먹고 있어도 돈 주고 먹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정도는 상관. 아니 하여튼 돈 주고 먹는 사람들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세금으로 먹고 회사 돈으로 먹고 협찬으로 먹고 돈 받고 먹는데 나만 이런 거 돈 내고 먹으면은 나만 이제 속도가 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똑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돈을 빡세게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제 투자 원칙이에요. 일단 싸게 사요. 싸게 사는 원칙은 그냥 전화해서 일단 무조건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부동산이 많이 전화해서 깎아달라고 하면 이제 찾아달라. 이제 다 얘기는 했는데 말이 안 나와. 깎아달라는 말이 한 번 거래를 했어도 한 5번 깎아달라고 했다가 거절하면 그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는 깎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노력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시세보다 뭐 1,000만 원이라도 사면 이거 몰라도 돼요 사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PPT 때문에 적어둔 거예요. 싸게 사면은 돈이 나와요. 어쨌든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싸게 사, 10% 싸게 사. 그럼 10%가 떨어져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요. 제가 산 가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게 없어요. 일단 싸게 사면 돼요. 무조건 깎아달라고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샘머리에 꽂혔어. 그래서 샘머리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샘머리 안 깎아주면 그냥 샘머리를 결국 사요. 근데 내가 샘머리를 살 수 있는 돈이 한 10개, 20개를 알아. 그럼 20개에다 다 깎아달라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은 깎아준다고요. 그럼 그 깎아주는 걸 사면 돼요. 안 깎아주는 건 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투자하면 팔게 될 텐데 적당히 올려두고 그다음에 깎아달라고 전화 오면 그 다음에 깎아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팔려요. 후보 물건 4-5개라고 하는데 뭐 보통 4-5개 하시고 저는 한 20개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싸게 살려면은 부동산에 가야 돼요. 전화만 해서 안 되고 저는 계속 부동산에 가거든요. 요번 주도 한 5곳 정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재개발 강의하는 것 때문에 그 매물 정리하려고 갔다 왔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데에 있어서 또 갔다 왔고, 제가 보고 있는 데도 대충 보여드릴게요. 한 5천으로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여러분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어쨌든 부동산 갈 때마다 저는 맨손으로 안 가요. 여러분도 뭐 어디 갈 때 누가 왔는데 뭐라도 하나 사들고 오면 더 챙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뭘 챙겨서 가서 갖다 주면서 그 다음에 막 깎아달라고 하거든요. 매물 좀 보여달라고 하고, 안 깎아주면 안 사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는 걸 산다. 네, 아는 걸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3억은 할 것 같아. 3억이야. 근데 뭐 시장에 따라서 이게 뭐 2억 5천도 될 수가 있고 2억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모르고 내가 막 그냥 도장만 찍었어. 그러면은 이게 2억 5천 2억이 되면 막 얘가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막 이건 4억 갈 것 같다 이랬는데도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가격만 보거든요. 가격만 보면 막 미친 듯이 팔고 싶어. 막 꼴 보기도 싫고. 근데 내가 이게 될 걸 알아. 그러면은 안 팔거든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또 다시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 내가 고점만 안 찍고 그냥 적당히 샀으면 다 올라왔어요. 언젠가는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 팔면은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지. 그냥 알고 있으면 떨어져도 뭐 그럴 게 없어요. 뭐 떨어졌네 또 올라오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확신과 여유가 있어요. 그냥 떨어져도 이자 좀 더 내면 되지. 그냥 놀러 다니고 다 잊어버리고 퇴근하면 또 부동산 보고 그럼 더 싸진 게 있네. 그럼 하나 더 담을 생각을 하지. 풀어놓으면 되겠는데 하나 더 사자. 이게 되지. 그냥 이거 팔아야겠는데 떨어졌으니까 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천천히 벌자. 이거는 주식이랑 코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금융권에 다니다 보니까 주식 자격증도 많진 않고 그냥 몇 개 있고 그래서 해봤는데 한 1,000만 원 넣었는데 막 100만 원이 바로 막 쭉쭉 올라가요. 네. 뇌가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막 중독되고 막 그것만 보고 있고 정신도 못 차리겠고 약간 뇌가 망가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돈 벌기 전에 내 마음이랑 내 뇌가 먼저 망가지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리고 떨어지면 또 그것만 또 떨어진 걸 보고 있더라고요.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떨어져도 저거 뭐 층수가 낮으니까 저긴 나랑 안 좋은 소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사람은 급했나 보네 하고 넘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내가 2억 3억짜리 샀는데 2억이 됐어. 팔고 싶어. 그럼 2억이 안 내놓거든요. 한 2억 천, 2억 2천 이렇게 내놓거든요. 그럼 안 팔려. 그럼 내가 안 팔리면 잘하면 가지고 그냥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코인이나 주식은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매도 하면 그냥 돈 삭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된다. 굳이 뭐 빨리 돈 버는 게 좋은 거 같지가 않아요. 빨리 돈 벌면 빨리 쓰고 이렇게 천천히 벌면 뭐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쉽게 번 돈 쉽게 쓴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리고 회사를 좋아해야 돼. 사랑하나까지는 좀 오버하고. 회사를 좋아하면 돼요. 저는 회사도 좋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좋고 다 좋거든요. 그냥 뭐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 투자하면 되죠. 뭐 굳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해. 그냥 회사 계속 벌면서 돈 모아가지고 투자하고 뭐 기회가 되면 뭐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그때 퇴직하거나 그때 그만둬도 되지. 뭐 지금 바짝 벌어서 뭐 내가 한 20억 30억 됐다 해서 퇴직했다가 이제 아파트값 떨어져서 지금 죽어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출 연장도 안 돼요. 직장이 없으면. 네? 퇴직하셨어요? 상환하세요. 그럼 바로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상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둔산 자이파크 뭐 승원이쌤이랑 용문 1, 2, 3만 보고 있잖아요. 심지어 용문 1, 2, 3은 미분양 났을 때도 안 보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니까 보잖아요. 미분양 났을 때는 아무도 안 보다가. 이게 다들 좋은 거에 꽂혀요. 서울, 뭐 분당 이렇게 좋은 거에 꽂히면 거기만 보거든요. 좋은 거는 비싸고 그냥 딱히 안 사도 돼요. 좋은 거에 넣어서 만약에 좋은 거에 2억 넣어서 뭐 4억 번다, 2억 번다. 그리고 안 좋은 거에 2억 넣어서 2억 번다. 어차피 똑같거든요. 어차피 우린 투자자고 돈 벌 생각밖에 없잖아요. 좋은 거 안 사도 그냥 돈만 벌면 돼요. 그래서 남들이 안 보는데, 안 좋은데 그런 데도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보는 데 말고 안 좋아도 돈만 벌 수 있다. 여기가 보통 좋은 게 7억이면 7억 5천에 팔려요. 근데 안 좋은 건 3억이면 2억 5천에 팔리거든요. 그럼 어차피 다시 올라가니까. 그리고 살 때도 천천히 사야 돼요. 살 때도 왜 천천히 사야 되냐면 저는 뭐 산다 하면 그 지역 부동산을 막 진짜 다 돌다시피 하거든요. 한 50군데. 그러다 보면 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안 꽂히고 그래서 그중에 확실한 걸 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꽂힌 게 있어. 뭐 1억이 들어가. 근데 내가 부동산 다 도는데 한 달이 걸려. 그러면 그 사이에 얘가 1,000, 2,000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00, 2,000 올라면 안 사면 되고 다른 거 사면 되고 다 돌아봤는데도 1,000, 2,000 오른 게 더 좋다. 그럼 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1,000만 원 더 낼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사면 흔들리는데 다 돌아보고 내가 사면은 다 돌아봤더니 여기가 최고네. 1,000 더 줄 수 있지. 2,000 더 줄 수 있지. 아깝지만 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보다 많이 알아야 돼요. 부동산 들어가기가 편하신 분, 아니 부동산 들어가기 무서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그래요?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넘어가자.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공개를 잘 안 하는데 그냥 제가 해야지 좀 들어올 것 같아서 여기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고 살고 있어요. 세종이고 그냥 40평대 청약받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님 이름으로 해둔 건데 그냥 뭐 여기는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될 것 같아서 세종은 좋아질 일만 남았고 지금 저점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거 털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많이 벌 수가 있어. 그게 눈에 보이면 이걸 팔 텐데 지금 딱 그 정도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거주 한 채는 있어야 되는 게 실거주 한 채가 있어야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뭐 이사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집주인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내 집 내 맘대로 뭐 못을 박든 뭘 하든 뭐 파는 건 가격은 똑같이 팔리거든요. 어차피 상승장 되면은 집을 개판 쳐놔도 사고 싶어서 막 도장 찍어달라고 계약금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집 하나 있는 게 편하다. 그리고 이거 여기 이거는 제가 땅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오송리에서 그 개발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가운데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 부상에서 제외돼서 앞에 땅 여기가 제 땅이면은 여기에 이제 카이스트가 들어와요. 저 문에 카이스트 연구소가 들어오는 그 각지거든요. 여기서 1번 자리. 네, 이것도 그냥 여기도 토지가 떨어졌어요. 제가 사는 가격만큼은 안 떨어졌는데 어쨌든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여기가 아니네. 네, 다른 이건가? 왼쪽 왼쪽. 이건가? 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땅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럼 이걸 보면 돼요. 등기로 확인한 실거래가 디스코예요. 이거는. 근데 뭐 저는 쓰는데 굳이 뭐 디스코까지 쓸 필요가 있나? 아파트 투자할 거면은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대충 부여만 드릴게요. 제가 이걸 왜 안 팔고 있는지, 왜 가지고 있는지. 여기가 5송이에요. 여기가 5송역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3산단이에요. 여기가 3산단. 거래가 너무 많네. 한번 볼까요? 실거래를 지금만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제가 생각했보다 떨어졌거든요. 제가 평당 400에 샀어요. 400. 좀 비싸게 사긴 했는데 평당 400에 샀어요. 근데 이게 막 떨어져. 팔고 싶거든요. 근데 왜 안 팔느냐? 여기가 2산단이에요. 3산단이 2산단보다 더 크거든요. 그럼 크면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래서 여기가 평당 얼마에 거래가 된다를 보면 돼요. 이걸 평으로 바꿔서 단가로 바꿔. 그럼 평당 이런 데는 뭐 상업지라서 그러는데 평당 다 400은 넘게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게 평당 400개 다 거래가 된 게 각지는 800에 됐고 400에 거래된 게 이게 다 택지지구로 그 딱지가 나온 땅들이거든요. 딱지가 나온 땅들. 그래서 여기에 뭐 이 가격, 이 분양가를 주고 그 다음에 피를 그 다운 거래해가지고 거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동산 여기로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시세가 여기가 얼마 하는지를 알면은 저 땅을 팔지 말지가 알 수 있어요. 딱지가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개발 예정지요. 여기에 다 한 필지씩이에요. 다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나라에서 야 너네 여기 다 나가. 다 나가고 여기다가 이쪽에는 아파트 짓고 여기는 대학 짓고 여기는 회사 지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 빨리 나가. 그럼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안 나가지. 그러면은 야 괜찮아. 대신 너네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거 쪼개가지고 필지를 나눠줄게. 그 필지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딱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 다 다운 거래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다운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지고 여기 5성 나오는 거 볼게요. 아파트로 했을 때 안 나오고 땅이 얼마에 나오는지 보면 돼요. 예매만. 자, 저도 안 본 지 오래돼서 그냥 하는 김에 볼게요. 빨간색은 상업지고 그건 불지 아시죠? 노란색은 그냥 아니요. 아신다고 생각할게요. 여기 978제곱이면은 여기다가 0.30U를 곱하면 평수가 돼요. 해볼게요. 네. 978 곱하기 0.3025 하면은 295평이에요. 이거. 그럼 18억 나누기 295. 295? 18억 나누기 295 하면 이게 평당 600이거든요. 안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자. 여기는 412 하면은 124평이에요. 18억이죠. 124평
하면은 여긴 1450이에요 평당. 이런 걸 보아서 제가 평당 400에 샀잖아요. 그럼 뭐 못해도 600은 가고 잘 가면 1400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흔들리려면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 땅이 얼마인지, 내 아파트가 얼마인지 그걸 확실하게 알면은 안 흔들리거든요. 막 떨어졌다고 안 팔아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많이 알면은 막 안 팔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재개발 지역 가지고 있는데 이주해서 여기 지금 아무도 안 살거든요. 지금 이주가 올해까지고 내년부터 부실 건데 여기가 용문, 숭어리가 있고 용문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블록이에요. 변동에 있거든요. 가장동이 옆에 붙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84랑 59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 살 때는 제가 5천만 원 가지고 샀어요. 5천만 원. 세입자가 2억에 살아주고 선순료 대출 2억을 먼저 끼고 그 후순료 여기 원래 사시던 분이 2억에 후순료 살고 제가 신용대출 1억 땡기고 현금 5천만 원 가지고 이걸 샀어요. 들어갈 때 5천만 원 들었거든요. 4,500만 원. 70대 다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들었고 이게 지금은 3억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5천 넣고 3억 먹은 거죠. 그러니까 찾아보면 이런 데들 되게 많다. 여기도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주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원래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울이라서 겨울에는 이주가 안 돼요. 대전도 그렇고 대부분 지역들이 겨울에는 이주 전체를 못 밟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주를 할 건데 이거는 제 블로그에 왜 샀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샀는지가 나와 있어요. 뭐 다 떼보고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고 등기부 떼봐서 이 사람들이 얼마에 샀고 어디에 나와 있고 그런 과정들이 제가 제 블로그에 제가 이걸 왜 샀는지 다 나와 있어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는 왜 샀냐면 이건 최근에 산 건데 빌라 뭐 전세 사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여기 전세가 한 6,500, 전세가 8,500에 살고 뭐 한 9,000 정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전세가 나가는데 다 월세로 요즘 다 빌라는 다 월세로 바꾸고 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세금을 아무리 못 돌려주니까 이걸 한 5천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그냥 바로 9천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여기 전세가 보통 8,9천 하는데 전세를 그냥 6천에 맞췄어요. 저 5천에 샀는데 워낙 싸게 샀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6천에 해도 저는 그냥 현금 1,000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 투자 바꾸기는 뭐 다 아시는 거 다 찬이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일단 뭐 재개발 얘기해주면 여기가 분양가가 모충 1구역이거든요. 사직 1구역, 모충 1구역이구나. 모충 1구역인데 여기가 분양가가 뭐 조합원 분양가가 한 3억 3천 정도 해요. 그럼 프리미엄 4천 나오면 3억 7천에 84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요즘 3억 7천에 34평 신축 가질 수 있는데 떠오르는 데 있으세요? 이 가격에 안 나와요. 지금 다 분양가 기본 5억이라고 했잖아요. 청주인데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매매 금액이 1억 1천인데 여기 뭐 이주비 대출 60% 나오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 한 5천만 원 남으시거든요.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하여튼 있어요. 무이자가. 이자를 내가 안 내. 재개발 짓는 아파트에서 내거든요. 조합에서. 그래서 이런 거 5천만 원 들어가면은 1년 있다가 1억 먹는 거예요.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 그리고 여기 칸타빌더 스위트라고 검단 신도시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신 분, 검단 신도시 못 들어보신 분 다 들어봤어요? 네. 검단 신도시가 여기가 이렇게 다 검단 신도시예요. 근데 그 안에 원당지구라는 게 있거든요. 원당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안에 칸타빌더 스위트라고 검단 칸타빌 치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 걸어서 한 7, 8분 거리예요. 이 인천 1호선인데 김포공원 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4,700인데 지금 이게 전매가 10월에 풀려요. 여기가 미분양이거든요. 84B, 84C, 84G가 미분양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거 뭐
4,700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지금 할 마음이 없고 10월 달에 전매가 풀려요. 그럼 84A가 가장 좋거든요. 84A는 다 나갔는데 분명히 지금 미분양이 났으니까 84A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일단 사놓고 봤다가 미분양 났네, 팔아야지 하는 인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좋은 게 무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쪽에 아파트가 있어요. 분단 신도시가 여기가 다 6, 7억 하거든요. 이게 4억 7천이고 그럼 어느 정도 따라갈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사람만 아니고요. 뭐 잘 알면 사는데 어쨌든 그래서 84A가 만약에 마피가 뜬다. 그럼 저는 여기 무조건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갭 투자는 다들 뭐 갭만 보잖아요. 갭만. 여기 갭 5천이네 사야지. 뭐 1억 있는데 갭 1억짜리 찾았다 사야지. 이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손머리 2단지거든요. 여기 목동 올리브일이에요. 목동 올리브일 모르시는 분 손. 그래도 많이 아니에요. 완전 이게 비슷하게 가요. 샘머리랑 올리브이랑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럼 여기랑 또 비슷하게 가는 데가 어디냐? 비례동 휴플러스라고 있어요. 한신 휴플러스. 많이 아시네. 그런 이름 보니까 여기 어떤 비례동 특징 뭔지 아시는 분? 산이에요? 뒤에가 산이고요. 여기가 대전 IC 옆이에요. 대전 IC 옆인데 그 금산이나 뭐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애는 대전에서 키우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비례동, 가양동, 삼당동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IC까지 3분도 안 걸리거든요. 바로 코앞이고 스타벅스 있고. 그래서 근데 비례동에 아파트가 이거밖에 없어. 한 150세대 넘어가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뭐 금산으로 금산 공무원들, 뭐 다른 지역 공무원들, 근데 주말 부분 하기 싫고 나는 IC 빨리 갔다 올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아요. 그래서 얘도 비슷하게 가거든요. 전고점도 비슷하고 올리브이가. 근데 이게 지금 3억 밑으로 떨어졌죠. 84가 비슷하게 가는데 얘 84는 지금 올랐잖아요. 4억으로 갔는데 이제 2억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게 있어요. 84가 3억짜리가 있어. 비슷하게 가는 녀석들은 4억이고 4억인데 얘만 3억이야. 1층이지만 그러면은 사야죠. 당연히. 근데 저는 못 사요. 저는 무주택이 아니라 그 취득세에 제한이 걸리고 명의가 없어서 못 하는데 그냥 저는 여러분이 뭐 5천을 모았으면 거기다 대출 더 끌어서 1억을 모아가지고 1억으로 좋은 걸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 진짜 모아둔 돈도 없고 한번 부동산 등기를 쳐봐야 내가 강제로 공부를 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대출 끌어서 이런 거 3억짜리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볼까요? 비례동 한신 플러스. 이거 원래 막 호응 잘해주면 보여주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대답 좀 해. 여기가 전세가가 한 2억 5천 할 거예요. 전세를 보자.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세가 2억 4천 2억 84. 전세가 이거밖에 없어? 여기가 전세가 잘 안 나가요. 2억 4천, 2억 7천 이렇게 있네요. 여기가 실거주가 높은 데 가서 전세가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2억 4천이 나가. 그럼 2억 7천짜리 남잖아요. 네. 그럼 한 2억 5, 6천에 올려두는 거예요. 6천쯤 올려두고 1천 깎아주면 되겠다. 아니면 2억 5천 5백. 물리서 500 깎아주든가. 그러면 5천으로 할 수 있죠. 5천으로 하면은 아마 비슷하게 따라갈 거예요. 올리브일 정도는 비슷하게 따라갈 거예요. 여기가 수요가 있는 단지라서. 보시면은 여기가 아파트가 없어요. 다 평화, 임강, 금성백조. 금성백조도 이만하죠. 세동 88세대. 여기 아파트가 100단지가 넘어간 100세대가 넘어가는 게 없어요. 다 이 모양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참솔 들어보지도 못한 게 2억 2천이야. 2억 3천이야. 이거 사야지. 비례동 사야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매매를 보자. 매매. 응? 나갔네? 내가 저번 주에 봤는데?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120군데 본다고 했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은 다 살까 노리고 있는 사람들 지금 있단 말이에요. 싸잖아요. 3억이면 확실히 누가 봐도 다른 건 다 비슷한 녀석들이 4억 5억 갔는데 3억이면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본다. 그냥 어디든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저는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네이버 부동산만 봐요. 돈 주고. 넷플릭스 최근에 본 게 글로리예요. 글로리. 더글로리. 더글로리 1, 2 다 봤어요. 왜 글로리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 더글로리인데 글로리라고 해서. 더글로리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 갭투자를 하면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똑같은 놈을 찾아서 갑자기 싸게 나온 녀석이 있다. 그럼 그거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 다주택자가 지금 못하는 시장이에요. 다 여러분 같은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랑 경쟁을 해, 그럼 힘들겠죠. 이런데 저 이기기가 어려울걸요. 이만큼 공부해서. 근데 이런 데는 지금 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들어가 있어요. 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명의가 남아있거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면 편하게 벌 수 있다. 이제 편하게 돈 벌 수 있어요. 여긴데 여기 또 이런 데가 있어요. 송산 그린시티 아세요? 화성에? 몰라요. 여기에 테마파크가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고 화성은 아시죠? 동탄인데 동탄이 되게 크고 화성이 되게 크고 경부고속도로에 동탄이 있고 맨 끝에는 다 이런 데예요. 다 화성이 되게 가보시면 되게 여기가 동탄 있는데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구도심은 뭐 옥천은 해봤고 어디 말해야 돼. 하여튼 그 정도 급이에요. 진짜 이게 화성이야? 이런 정도. 근데 여기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토지 투자는 뭐 잘 못하지만 한다면은 여기 근처 이런 데 땅 붙어 있잖아요. 올 거 아니에요. 카페를 여기 하는 데가 안 만든단 말이야. 카페 만들면 이런 데 산에다가 만들지. 산각 가서. 그럼 이렇게 나와 있죠. 463이면 100평이 넘거든요. 그럼 평당 80 정도 하는 거야. 여기도 159면 이제 40평 정도 되죠. 35평. 이것도 뭐 평당 얼마 안 할 거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싸요, 지금. 왜냐면 땅은 전세를 못 끼잖아요. 그럼 내가 다 일자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대출 80%까지 나와요. 전이나 답은 DSR도 안 봐요. 그냥 내가 경영체로 해서 내가 여기 짓겠다 하면은 그냥 경영체로 해서 그 개인 사업자도 DSR 안 보고 나가잖아요. 똑같이 나가는 상품들이 있어요. DSR 없이. 그래서 이런 거 넣어두고 이자만 내고 10년 지나서 여기 지어지면 이거 그냥 100배도 가요. 8천이면 80억도 가요. 80억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땅들 실제로 많아요. 디스코 눌러보면은 1억짜리 샀는데 100억 되고 이런 땅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거주 한 채 있는 상태에서 해라. 집은 일단 사는 곳이 있어야지 막 찾아볼 수 있거든요. 계획관리 지역은 괜찮아요. 보통 생산관리 지역은 막 이게 잘 못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폐율도 뭐 40%, 용적률도 100%, 이런데 계획관리는 보통 60%까지 해주고 뭐 용적률도 150%, 200% 해주거든요. 이런 데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게 와요. 등기부 때 보면 주소가 나오니까 그 편지가 와요. 저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누구인데 여기에 카페를 해보려고 하니 저한테 땅을 팔아주시면 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편지가 날라와요. 집으로 좋은 땅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아마 별로 안 좋은 땅일 거예요. 보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 땅일 텐데 직접 가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 땅 보여줄 거예요. 네가 진짜 살 거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부동산 고르는 팁. 이거 9월 5일이랑 7일이에요. 저번 주죠? 저는 거의 지금 훨씬 더 많아요. 연락하고 있는 부동산에. 그냥 계속 전화하고 가고 막 먼 곳에 있으신 분들 기프트콘도 보내주고 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딱 보면 사장님 3억 500에 해주시면 할게요. 근데 가격주율 안 됩니다. 5시 19분인데 38분 물어보지도 않은 거잖아요 이거. 최소한 그 사람한테 물어는 봐야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어봤는데 안 깎아주시겠답니다 하면은 내가 오케이 해. 근데 이러면은 서비스 마인드가 없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서비스직인데 내가 거래를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3억짜리 거래하면 한 330 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러면 이 사람은 제가 갔다 왔는데 방금 통화 드린 주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게 밤이거든요. 8시 제가 갔다 온 데인데 이러면은 신뢰가 확 가지. 날 위해서 일을 해주겠구나. 내가 한 1000 깎아오면 100 드릴게요 하면 1000 깎아오겠구나. 이런 분들. 저는 부동산 복비를 무조건 조금씩 더 드리는 편이에요. 뭐 2000 깎아오면 200 드릴게요. 10% 드릴게요. 400 드릴게요. 하면 깎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깎을 때 다 깎아준다고 아니고 뭐 3억짜리를 2억 9천에 깎는 건 디폴트야. 당연히 1000만 원 당연히 깎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추가로 더 깎아온다. 그럼 돈 드릴게요. 하면 더 깎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복비는 양도세에서 제외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디 물건 좀 보여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도 깔끔하게 그럼 내가 딱 보고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띡 이렇게 물건 좀 보여주세요. 어디 보세요. 모충이 막 이렇게 지 혼자서 막 컴퓨터를 뒤지든가 막 파일을 뒤져. 그래서 띡띡띡띡 하면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안 잘 삽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찬이님이 가보시면 이렇게 감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 감이 와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해봐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냐 없냐가 감이 오잖아요. 부동산 똑같아요. 이렇게 매물 좀 보여주세요 하는데 파일도 아니야. 메모장에 어디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다 그 지역을 한번 훑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훑어주시는 분들 브리핑 잘해주는 데 가야겠죠. 진료들 몇 번 들릴 때는 대신 갈 때마다 뭐라도 잘해주잖아요. 이 사람은 거래를 해야 돈이 되는 건데 거래를 안 해도 지금 100% 주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좀 성의를 좀 더 보여도 뭐 성의 갈 때마다 뭐 5,000원씩만 써.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3,000원을 싸게 사. 그럼 10만 원 들어가는 건 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에다가 뭐 티백이라도 막 계속 쌓아두고 갈 때마다 그냥 무조건 부동산 준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직 할 게 남아서. 그리고 5,000원으로 할 때가 그 방금 전에 문자 드린 데가 여기에요. 청주. 이렇게 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실 쓰시는 분 아실은 쓰셔요. 네. 아실은 괜찮아요. 재개발, 재건축, 뭐 호재 같은 거 볼 때 이게 아실이 괜찮거든요. 여기 청주 좀 아시는 분? 잘 몰라요. 다 몰라요? 청주가 되게 싸요. 청주가 되게 싸요. 여기가 지금 재개발하는 데거든요. 이렇게 다 표시가 돼요. 제가 방금 전에 깎아주세요. N으로 안 됩니다. 한 대가 여기거든요. LG 모충 트리로체. 여기가 3억대 초반이에요. 3억대 중반이고. 그리고 여기 분양한 데가 있고. 네. 하여튼 여기가 다 해서 13,000세대 정도 돼요. 13,000세대 정도면 청주는 결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3만 명 넘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3만 명이면은 웬만한 동 하나보다 커요. 웬만한 2개 동 정도 되겠다. 15,000세대. 둔산동 몇 세대죠? 몰라요. 둔산동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둔산 1동 정도. 아. 둔산 1동 정도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만 여기 다 썩었어요. 진짜. 보여드릴까요? 여기 어떤지? 청주 40대로. 여기가 대전으로 치면 은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행동. 그 은행동이라고 보면 되겠다. 구도심이거든요. 여기가. 이 동네가 어떠냐면 지금 전투가 이래요. 동네가. 이게 두산 일부고 이 뒤로 재개발되고 다 이렇거든요.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뭐 옥천? 금산? 뭐 진짜 그 정도 아니에요. 요즘 이런 데서 살려고 하면 못 살지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다 재개발돼서 13,000세대가 들어온대요. 그럼 당연히 좋아지겠죠. 학군도 생기고. 그럼 여기 붙어 있잖아요. 얘도 같이 호재를 받을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얘를 보니까 얼마인가 볼까요? 여기 갭 5천이면 살 거예요. 그래서 5천으로 투자할 거다. 그럼 이런 데도 뭐 베스트는 아니라도 편하게 마음 막 내가 여기 사뒀어. 근데 막 아파트가 막 40층 50층짜리가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럼 마음 편하잖아요. 59가 2억 8천 24평이고 59가 3억 59는 한 3억 정도네요. 59는 총 조면 3억이고 59가 3억인데 30평짜리가 3억 천이 있어. 여기 2억 7천 전세한고 임차인 갱신 예정 3억 2천 5천으로 할 수 있죠. 즉 보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뭐 신축 임장 간다고 하는데 신축은 임장 갈 필요도 없어요. 다 잘 져놨겠지. 요즘에 짓는 건데. 옛날 아파트야 임장을 가도 괜찮지만 새 아파트는 임장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안 가도 돼요. 잘 져놨겠지. 5천이면 되죠? 1,700세대 5천 3억 2천. 요즘 34평이 없어요. 이게 싼지 아니면 청주를 대충 알아야 돼요. 청주가 지금 여기가 대장이죠. 가경 아이파크, 가경 자이랑 가경 아이파크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가경동이 지금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원래 비쌌던 데는 여기 위에 여기 복대동이 있어요. 여기가 복대동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한번 여기가 되게 좋아요. 가보면은 진짜 좋아요. 서울 같아. 서울 같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서울이에요. 그냥 딱 보시면 서울이죠? 그 정도면 서울이지. 서울 퍼스트 성형외과. 아니 여기가 현대백화점이고 여기가 다 그거예요. 다 쇼핑몰이에요. 꽉 찼어요. 여기 공실도 없어요. 잘 나가서. 근데 청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데도 새 아파트가 여기에 생기니까 여기로 넘어갔어요. 가경동으로. 이 뜻은 뭐냐면 청주는 큰 입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둔산동 입지 안 변하잖아요. 여전히 좋잖아. 안 뺏기잖아. 근데 여기는 좋은 거니까 바로 뺏겨버리잖아요. 여기가 좋지도 않아요. 여기 가경동 가보신 분 이제 공부 많이 하다 보면 갈 거예요. 돈이 눈에 보이니까. 여기가 고지거든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여기 평지처럼 보이는데 대충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 좋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 앞에 이쪽에 길가에 일반 상가가 이거 지금 다 졌어요. 여기 뭐 GS25랑 들어오곤 했는데 네이버가 일을 안 하네. 하여튼 여기 다 져놨어요. 여기 학원가도 생기고 했거든요. 어쨌든 새 아파트가 생기면은 계속 입지는 바뀌어요. 청주가 대표적으로 그런 동네거든요. 원래는 법원 있는 산남동이라고 있어요. 여기 법원 있고 지방법원 있는데 여기가 상권이 되게 있고 학원이 있고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딱 봐도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착착착착 져놨잖아. 예전 동네 같지 않고. 그래서 이런 데도 가격대가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비교를 해보다 보면은 여기 3억 4천이면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청주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5천으로 할 수 있는 거 트릴로체 분양가 얼마예요? 트리로티 조합원이 2억 3천인가 그래요. 조합원 물량은 2억 3천 34평이 싸죠. 청주가 되게 싸요. 그래서 조합원 2억 3천 받은 거 내가 3억 2천에 사야 돼 이러면은 또 못 사는데 부동산은 좋은 것도 비싸게 사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싼 것도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싸게 사면 그냥 무조건 남는 거예요. 어차피 돈만 벌면 되는데 왜 이 동네가 좋으니 많이
뭐 좋은 아파트, 뭐 보통 임장을 가면 좋은 동네만 가잖아요. 막 서울 가고 아 서울 좋다. 이제 와서 여기 못 사겠네, 여기 쓰레기네 집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서울 살 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갭 한 6, 7억 정도는 그냥 편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 없으면 그냥 지방이나 보세요. 지방도 돈 벌 게 많아요. 진짜 지방 지금 돈 벌 때 많거든요. 제가 보는 거 하나 보여주면 여기 5억 2천짜리 있네. 200 올렸네. 최초 등록금 500인데 여기가 5천이잖아요. 네. 여기가 3단이 있고 볼까요? 그럼 얼마나 하는지 여기 거래를 이런 데는 전세 5천이면 매매가도 5천이에요. 볼 필요도 없어요. 5천짜리 있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어디였지? 여기네 대화아파트 볼까요? 여러분이 안 사고 싶을 거예요. 딱 보면 대화 50세대 아 귀여워. 볼까요? 거래 현황 월세 빼고 매매 5,200 작년 9월에 했고 전세 5,500이죠. 전세 5,000 매매 5,300 매매 5,300 매매가 6,800 전세 5,000 전세 6,500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걸 내가 5,000이 있어서 이걸 한다. 그럼 이걸 한 5,000에 올렸으니까 5,000에도 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이걸 4,800까지 깎아. 그리고 전세를 5,000이나 5,500에 맞춰. 근데 이걸 바로 내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려는 사람이 안 들어오고 내가 이걸 사. 그리고 한 기다렸다가 한 반년 기다려. 반년 기다리면 1월이죠. 네. 1월 되면은 그때 이제 이사 수요가 3월 전까지 있단 말이에요. 3월 전까지 전세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걸 사는 거지. 그때 이제 지금 사놓고 전세를 5,500, 6,000에 내놓는 거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2년 돼. 그럼 전세 5,500에 올렸으니까 내가 갭을 한 500만 올려. 6,000에 올려. 그럼 5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하나 살려는 애들이 살 거예요. 그러면은 1,200 먹는 거죠. 복비 빼도 1,100. 세금 빼도 한 900은 먹는 거잖아요. 전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한다면 900이 뭐 요즘 다 1억씩 오르던데 하지만 1억 번 사람이 잘 없어요. 900만 벌어도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900 벌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리모델링을 심지어 해놨대요. 내가 돈 줄 것도 없어. 깔끔해. 이 정도면 살아요 사람. 이게 다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동네 보면 안 살고 싶을걸요? 그래도 5천이면 살려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아파트 한번 볼까요? 아니 제가 이걸 3시간을 잡아놨어요. 이렇게 강의가 일찍 끝날 줄 몰라서. 그래서 시간을 채우고 싶은데 지금 돈 아까워가지고. 볼까요? 여기네. 대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없겠다. 그리고 안 살고 싶지만 5천이면 분명히 이거 보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5천이잖아요. 싸잖아. 여기 보면은 평당 지분을 볼까요? 대지 지분 이런 게 있어요. 아실 보면 대지 지분 용적률. 워낙 오래돼서 나오지도 않네. 근데 이렇게 된 아파트들은 집이 20평이면 땅을 한 10평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땅 가격이 평당 500은 할 거란 말이에요. 땅값만 있는 거예요. 땅값만. 근데 여기가 어떤 동네냐 보시면 여기 이주하죠. 이주 곧 하거든요. 대화동. 이주하면은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른 동네로 안 가요. 어차피 내 집 여기 뭐 몇 년 있다 지어질 건데 이 동네 살아야지 하면은 재개발할 때 재개발 이주를 하면 여기 전세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요. 여기 있는 400명, 500명이 다 이쪽 동네로 대부분 가니까. 여기도 하죠. 여기도 관쳐놨다가 여기 소송나서 지금 유스테이라고 임대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일반 분양으로 하려고 바꾸고 있는데 여기 다 재개발 될 거거든요. 새 아파트가 될 거예요. 다.
이 동네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3구역, 4구역 뭐 여기 소라 아파트도 재건축 중이고 다 새 거가 될 텐데 여기 이주할 때마다 오를 거예요. 여기 전세가가. 그러면은 전세를 내가 만약에 한 7천에 올렸어. 그럼 500만 더 붙여. 어쨌든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면 팔리거든요. 여기 새 거가 되면 여기도 어쨌든 따라서 올라요. 조금씩 이런 아파트들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5천이 있다. 근데 다주택자야. 공시지가 1억만 해야 돼. 그럼 이런 것도 뭐 여러분은 좋은 걸 해야 되지만 일단 주택이 2주택까지는 좋은 걸 하세요. 좋은 걸. 그리고 또 다주택자가 보면 괜찮은 거 이런데 원앙마을 사단지 딱 봐도 거래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데 갭투자 다 갭투자거든요. 아니 좋은 거 하세요. 이런 거 듣지 말고 그냥 얘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갭투자라면 이렇게 하겠다. 저라면 보면 갭이 지금 뭐 2, 3천밖에 안 하죠. 1억 2천. 근데 얘가 2억 3천까지도 갔어. 그 정도 못 올라왔어 아직. 그런 거 이런 거 전세 원앙이면은 관저주공 사단지죠. 관저주공 사단지 검색을 해보면 관저주공 사단지 나오죠. 싼 거 얼마 있나 볼까? 여기 보면 가격순 싼 거 1억 2,300짜리 있죠. 1층 수리 상태 기본. 그러면 이거 사람이 들어와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기본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들어와서 못 사는 데는 수리 요함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부동산 보면 알겠지만 수리 요함 뭐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여기 물 수리고 뭐 수리 요함이 없네. 깨끗해요. 이 정도 기본 상태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해요. 올 수리한 건 올 수리고 잘하면 1억 3,300 이거 하겠다.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번 고쳐둔 거 하면은 안 고쳐도 되거든요. 내부 올 수리. 아니 월세 내주셔야겠다. 이거 하려면 월세 내쫓고 전세 맞추면 되겠다. 내부 올 수리 했대잖아요. 괜찮을걸요 이거? 올 수리 했으면은 이런데 샤시까지 한 거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시세를 보자. 시세가 1억 3천인데 2억까지도 갔던 거예요. 여기 바득바득 다 갭 투자는 이런 데 하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아파트를 파는 것도 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팔기가 쉬워. 막 언제들 살 녀석들이 막 여기 바글바글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거래 안 된다는 거 있지? 뭐 경남 아파트 배제대 아세요? 네. 배제대에 끼고 있는 거거든요. 거래가 없잖아요. 이런 데 보면 이런 데는 갭 투자하면 나올 수가 없는 겨. 살 사람이 없어. 내 걸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있네. 30평은 거래 없는데 보금로에 이런데 맞네. 이게 좀 싼 아파트들은 거래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들 투자하는 것처럼 다 여유가 있지가 않아요.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니 우리도 힘드실 수 있어요. 투자 잘못하고 안전하게 안 하고 막 투기 막 미친 듯이 막 찍어 누르고 도장 막 찍으면 이런 데가 아니고 한순간이라고요. 그런데 좀 거래가 없는 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거래 잘 없는데 싼 데는 어느 정도 거래가 있네. 어쨌든 하시려면은 좀 거래가 많은 데를 하시면은 나중에 팔고 나오기도 편해요. 이런 데 거래 별로 없네요. 아무도 안 사는 거죠. 투기꾼들도 안 들어오는 데고 고점에 찍힌 게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돼요. 이런 데는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낮추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볼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그냥 부동산 관련 얘기 조금 하다가 나갑시다. 네. 여기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건 괜찮다는 거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알아요? 여기 대전역 센텀비스타? 제가 여기 한 달 전에 전화했거든요. 하나 하려고 했더니 전화를 누가 받았냐? 얘가 받았어요. 선호도 YG. 센텀비스타 남아있어요? 거기 다 팔고 선호도 YG 넘어왔어요. 여기 사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거 1660이거든요. 이 동네가 어떻냐면 여기 애 없어도 살기 싫을걸요? 봐봐.
여기 아파트 정문인데 이래 다 모텔이야. 밤에 나오면 막 다시 아유 씨. 근데 이걸 1660에 팔아요. 그리고 이건 1500에 나갔거든요. 1550. 아유 비싸잖아. 그럼 어딜 봐? 여길 봐야지. 여기 이거 1200에 있거든요. 분양을. 여기 1550인데.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스타쉽에 올렸는데 여기가 지금 이래요. 지금 깔끔한 것 같은데 사실상 섬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피 2000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피 2000이라고 해도 여기 전세가를 봐야 되잖아요. 마피 2000이면 4억인데 여기 전세가가 얘가 3억이에요. 얘가 2억대 후반이거든요. 한밭 차이. 똑같은 삼성동이고 얘는 학교를 끼고 있어요. 동구 사는 사람들은 여길 많이 살아요. 홍도동은 너무 못 사는 동네고 여기 많이 살거든요. 삼성동은 그나마 여기가 대단지라 초등학교 아예 끼고 있고 여기가 3억인데 여기가 전세 아무리 신축이라도 전세가 3억에 나갈까? 그럼 현금이 1억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분양권을 하시면 내가 들어가는 돈이 지금 그냥 앉아서 합시다. 힘들어. 너무 서 있어. 하시면 보통 들어가는 돈 한 검단을 보여줬을 때도 5천이면 하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보통. 근데 내가 5천이 들어간다고 5천으로 사는 게 아니라 5억을 사는 거거든요. 5억짜리니까 내가 들어가는 돈은 5억이지 5천이지만 만약에 입주가 내년이야. 내년이죠. 24년 7월. 그럼 만약에 5억짜리 사고 주변 전세가 3억이면은 내가 이걸 못 털고 나오면은 내가 지금 어디서든 막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피로 더 상가격보다 떨구던가. 그래서 분양권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금 막 대구 마피 막 7, 8천 기분으로 나오잖아요. 이것보다 요즘엔 거의 한 5, 6천, 7천 하더라고요. 동대구 쪽도 그렇고 죽전도 그렇고 수성구는 기축이 좀 4억 정도 하고 그래서